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이기가 오드리 롱 블랑 2021 빈티지 샤토넥 디밥 2016 빈티지입니다. 기갈닷컴에 들어가면은 라메종 기갈의 이 모습, 지금 보시면 이 레이블에 있는 이 그림의 이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별도의 연령 체크는 따로 없어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와인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갈의 역사를 개괄을 하자면 1946년 에티엔 기갈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1961년에는 마르셀 기갈, 아들인 마르셀 기갈이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설립하고 나서 불과 15년 만에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만, 에티엔 기갈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이제 시야 결손이었는지 어떤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좀 급하게 인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980년대 초에는 미라 폴라리의 시설을 인수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즈음에서 현재의 오너인 필립 기갈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1995년에는 샤또 당피를 아예 인수를 했고요. 이어서 장 루이 그리파 그리고 발루이 에스테이트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꼬트로띠 쪽에만 근간을 했었는데 에르미타지와 생 조셉, 코스 에르미타지의 지역도 확보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6년에는 도멘드 봉서인, 그리고 2017년에는 샤트르프티파프에 있는 샤트 드 나우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북부 론 지역의 상당 부분, 그리고 남부 론 지역의 샤트르프티파프, 거기다가 지금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공다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론 강의 가장 북부 지역부터 이제 꼬쪼르티, 꽁드리에, 생조셉, 아름따지와 크로스 아름따지까지 쭉 이어지고요. 아비뇽 북부에 샤토디파프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를 보자면 이제 보물을 뜻하는 레트위서를 최상급으로 두고 있는데, 그 밑으로 라 컬렉션과 샤토드 날리로 구분이 됩니다. 트위서 라인은 모두 북부 론의 와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꼬트로티에서는 샤토 당피와 소위 말하는 라라라 시리즈로 불리는 라 물린, 라 튜크, 라 랑동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 5년쯤 됐나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요걸 당피를 포함해서 몰아서 마셔본 기억이 있어요. 꽁드레에서는 라 도리안과 루미네센스가 있는데, 제가 루미네센스는 마셔본 적이 없지만 라 도리안은 마셔본 기억이 있습니다. 올빈도 마셔보고 영빈도 마셔보고 둘 다 괜찮았던 기억이에요. 에르미타지에서는 엑스포트 블랑과 루즈가 있는데, 엑스포트 블랑도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고요. 가장 최근에 마셔본 걸로는 올해 2023년 7월에 엑스포트 루즈의 2012 빈티지를 마셔봤었는데, 그때도 아직 한참 열리지 않은 강건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았던 기억입니다. 생 조셉에서는 리우딕 루즈와 블랑, 비드 워스피스가 있네요. 와 콜렉션에는 이제 대부분의 와인이 들어가는데, 크게 론 septentrional과 론 meridional, 즉 론 북부와 론 남부, 북부론, 남부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게 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꼬트디 론의 경우에는 이름만 보면은 꼬트디 론 하면은 론의 북부와 남부를 모두 포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꼬트디 론으로 나오는 거는 이기갈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꼬트디 론이라고 나오는 지역은 남부 론 메리디오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도르티 파프, 그리고 지공다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라 콜렉션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샤토드 날리에서 만드는 샤토 디파프와 별개로 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샤토 디파프 지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꼬트드 론 블랑 2021 빈티지를 보면 홈페이지의 좌상단에 2011 빈티지부터 2021 빈티지까지 전부 라인업을 짜주고 있어요. 남부 론 생산이라는 것도 당연히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비오니의 60%, 루산느 15%와 마르산느 10%에 컬라라트 8%와 부르블랑 5%, 그르나슈 블랑 2%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수령은 평균 25년이라 그렇게 오래지 않고요. 토양은 퇴적층, 화강암, 석회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토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8도에서 알코올 발효를 한 다음에 그 뒤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하고 출시하면서 약 70만 병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밝고 선명한 금빛 노란색의 비오니의 특유의 향취가 특징이며 흰꽃, 살구, 아카시아, 백도의 향이 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과육이 많고 풍미가 풍부한 과실감을 줄 거라고 하네요. 시음 온도는 10도로 권장하고 있고요. 숙성 기간은 약 3년을 바라본다고 하니 2021 빈티지에 대해서 2023년의 지금은 딱 시음 적기의 중간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에이전 푸드가 어울릴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샤트럽 디파프 2016 빈티지를 보면 좌상단에 홈페이지의 좌상단에 2005년 빈티지부터 2018 빈티지까지를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남부 론 생산임을 별도로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올드 그라슈 70%에 무르베드를 15%, 시라 10%, 기타, others 5%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라슈랑 시라랑 무르베드를 묶어서 앞글자만 따서 GS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남부 론의 보편적인 블렌딩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면은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면은 카베르네 쇼비뇽, 메르로, 카베르네 프랑을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혹자는 농담처럼 이 GSM의 어순을 바꿔서 MSG라고 하고 이제 조미료죠. 그러면서 감칠맛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만큼 검증된 맛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의 꼬드리 롬 블랑과 다르게 기타라고 5%를 넣어줬는데요. 대개 이럴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 소위 말하는 비오니에라던가 이런 게 포함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나무의 수령은 평균 50년이고 토양은 자갈이 많고 황토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자갈은 사실 말이 자갈이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혹은 이거보다 더 큰 그런 돌멩이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돌멩이들의 주된 역할은 낮 시간에 태양열을 흡수하고 밤 시간대에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써 숙성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그라슈 품종이 원활하게 숙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네요. 약 3주간 치명을 한 뒤에 오크 배럴에서 36개월간 숙성하고 출시를 하며 깊고 진한 붉은색의 향신료와 잘 익은 붉은 과실 그리고 잼의 느낌을 노즈해 줄 거다라고 합니다. 이 판에서는 둥근 탄닌감과 복합미 그리고 잘 익은 자두와 붉은 과실미의 부드러운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하고요. 16도에서 18도 사이의 온도를 시음 온도로 권장하고 있으며 숙성 기간은 약 2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제가 와인 셀러가 아주 컸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마셔도 이제 7년가량 숙성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붉은 고기 및 치즈와 잘 어울릴 거다라고 하고요. 특히 가금류와 아주 잘 어울릴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사처에서 보면은 꼬트 디 롬 블랑의 2021 빈티지는 해평가 21,239원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6월에 행사가로 와인샵에서 17,820원에 샀어요. 해평가의 84% 정도 돼 있고
되게 오래간만에 해평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살짝 좀 무서운 것이 한 명의 평가에서 별점이 2개, 3개의 평점에서 평균 88점을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2개까지 나올 만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해평가 대비해서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평가 대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대기업이어서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물량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소규모 와이너리여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수입사가 파레트 단위로 그냥 다 쓸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해외에 풀리는 물량보다 국내에 풀리는 물량이 훨씬 많아지면은 해외 평균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시험 적기는 2022년에서 2026년을 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2023년이면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양이라던가 생산량 그리고 품종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와인서치에 충실하게 옮겨온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점으로는 어울리는 음식은 와인서치에서는 치킨 앤 터키, 즉 가금류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샤토럽 디파프 2016 빈티지는 평가가 71,886원입니다. 요 와인은 제가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행사가로 이 와인이랑 다른 한 와인을 묶어서 11만 원에 샀던 기억이에요. 그때 당시에 해평가 7만 원짜리 그리고 해평가 한 3만 원짜리를 묶었는데도 11만 원을 내놓은 아주 훌륭한 조합이었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그때 2묶음을 샀었고 한 묶음은 홀라당 마셔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사실 단일 가격, 그냥 제가 한 병을 11만 원에 샀다라고 생각을 해도 해평가의 153%이니까 전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이기갈이 신세계 L&B에서 수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9명의 평가에서 별점 4개, 6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이라는 준수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앞서의 꼬드리 롬 때랑 다르게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랑 와인서치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2년 오크 숙성이라고 얘기하고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도 4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5년 늘어난 걸 봤을 때 5년 전에 와인서치에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뒤로 별도 업데이트를 안 했거나 혹은 뭐 오탈자이거나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스팅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제 방의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잠깐 옮겼다 꺼내놨기 때문에 겉부분에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맺혀있는, 물기가 맺혀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이트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게 저희 지론인 관계로 이제 요 바틀은 뒤에 아이스버켓으로 옮겨 놓았다가 전부 다 마시고 나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늘 하던 순서대로 이제 컬러부터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보렌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밝고 선명한 금빛 노란색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굉장히 밝은 뉘앙스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2021 빈티지면은 2023년 9월인 현재 구할 수 있는 빈티지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22 아니면 21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올비는 아닌데 벌써부터 약간의 물색의 컬러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연한 컬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은 모더레이트 정도까지는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빈티지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그리고 컬러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 그린 컬러 혹은 그리너리한 색상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진짜 그냥 골드롬, 이제 금잔디 진짜 그런 느낌.
옐로우 계통에서도 레몬에서 골드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냥 딱 본인들이 자기들 홈페이지에서 자기들이 잘 아는 대로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또 잽싸게 온도 체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절대 온도가 낮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17.8도. 화이트 와인을 테이스팅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이고,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대로 빡세게 칠링을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향을 맡았을 때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제가 국내 구입가로 행사였긴 하지만 그래도 17,820원,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오, 굉장히 재밌는 향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면 전혀 어떤 향에서의 구조감이 무너지지 않은, 이 정도 온도인데도 구조감이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고, 단점이라면 되게 론 같지 않아요. 즉 비오니의 특유의 이 플라워리한 느낌이나 그런 향취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마셨던 와인들 중에서 되게 잘 마셨다, 되게 좋게 소개했던 와인이 있는데, 어 쇼비뇽 블랑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네. 또 약간 루아르벨리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확실한 거는 지금 얘한테서 이 정도 온도에서는 비오니에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해요. 심지어 약간 이 스페인 쇼비뇽 블랑 같은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래저래 절대 뭔가 론의 느낌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되게 깊이 들이마셔야 이제 비오니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향수와 같은 느낌? 그런 게 살짝 올라오고요. 그 바깥 부분은 되게,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되게 펑키한 느낌? 그 탄산 음료에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그 탄산이 톡톡 튀면서 펑키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과일의 느낌이 줍니다. 되게 과일 향이 강해요. 펄럭거리한 느낌은 뒤에 가라앉고, 과일의 느낌인데 그 과일도 전체 절대 가늘거나 연하거나 약하지 않고 좀 묵직한 과일의 향? 그래서 코 안을 되게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샹그리아로 코 안쪽을 빵빵 때려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 아무리 남부론이긴 해도 그래도 비오니에가 과반 이상을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은 좀 낯설기는 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 향을 가지고 100%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점은 온도가 역시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냥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온도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조감이 살아있다. 구조가 무너지거나 막 그 뭉클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점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입안에서는 전형적이에요. 와, 어디 안 간다고 그 비오니에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앞서의 향 대비해서는 한 3, 40%는 더 올라옵니다. 일단 당도는 드라이고요. 드라이인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오프 드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드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산도는 높진 않아요. 사실 높을 수가 없는, 지금 온도도 그렇지만 높을 수가 없는데 저는 모더레이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감이 되게 높아요. 얘가 제가 아는 도수도 14도인데 그냥 마시고 나서도 14도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목 넘김 이후에 그 위에 상복부,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윗부분, 유문 가까운 부분부터 짜르르르 하고 올라오면서 식도를 타는 그런 알코올감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바디감이 모더레이트 플러스예요. 바디감이 낮지 않아요. 그리고 입 안에서는 진짜 그 완결성이 있는 맛입니다. 떫은 자몽? 네, 떫은 자몽의 느낌이에요. 뭔가 그 사실 여기서 떫다라는 게 그냥 한없이 떫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희가 과육이 단데, 과육은 달달한데 껍질은 떫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일을 껍질까지 한꺼번에 먹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당미감은 살려주는데 그 당미감에 앞서서 이 떨떠름한 느낌이 확 입안에, 떨떠름하다는 게 그냥 떫다 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네랄리티거든요. 굉장히 미네랄리티가 강력하게 올라오고, 이게 아까의 향에서도 그렇고 지금 맛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온도에서도 구조감을 유지해주는 주된 요소입니다.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짱짱해요. 얘네가 이제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이거저거 섞였다, 뭐 퇴적층도 섞이고 화강암도 섞이고 석회암도 섞이고라고 하는데, 저는 얘 정도는 화강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네랄리티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니시에서조차도 미네랄리티가 느껴져요. 이건 이제 이 정도 온도 17.8도, 18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리티 뒤로요, 비오니에가 갖고 있는 그 향수와 같은, 마치 향수를 마시는 듯한, 비누를 먹는 듯한 그 느낌이 미네랄리티가 쫙 깔린 다음에 그 뒤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서 얘를 과일의 뉘앙스다라고 연상할 수 있게끔,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플라워리한 느낌 정도이고, 미네랄리티가 되게 스톤에 가까운, 아까 화강암을 언급할 정도의 그런 스톤의 느낌, 그러면서 입에서 과일의 느낌은 뭐 자몽 그 정도? 네, 자몽이라던가 아니면 스톤프루시 되겠죠. 이제 백도, 뭐 본인들도 얘기했던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컨클루전을 하자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도 저는 굿을 줄 것 같아요.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굿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12.7도. 아직까지도 물론 12.7도, 13도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레스토랑에서 서브할 수 있는 온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아쉬운 온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까랑 크게 평가가 달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빠르게 또 맛을 보고 향을 맡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컬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컬러가 달라질 만한 이슈는 전혀 없으니까 향을 먼저 보자면, 이제 이 정도 온도까지 되니까 아까 드러나지 않았던 비오니의 느낌이 팡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오니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 온도면 같이 들어있는 루사느나 마라사느, 뭐 부르블랑 요런 아이들도 이제 향이 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증거로 앞서의 17.8도일 때의 향에서는 미네랄리티가 구조감을 움켜쥐고 있는, 마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철근이, 요즘 또 이제
철근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나 싶은데 아무튼 그 철근 골조에서 풍겨 나오는 이 철분 거의 그거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미네랄리티가 구조를 살려줬다면 지금의 잔에서는 산미감도 살짝 올라오고 플라워리한 느낌 그리고 허베이셔스한 느낌에 더불어서 밀키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실크 뉘앙스를 줘요. 그러면서 비오니의 느낌 그대로 다 살려주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비오니의 느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향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은 요거트 그리고 치즈한 느낌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뒤로 살풋살풋하게 비스킷 느낌도 주는 거예요. 비스킷 느낌도 주고 거기 뒤로 살짝 허베이셔스한 느낌도 쳐주면서 향에서는 전형적인 스톤 프루트 그러니까 백도 황도 말고 백도의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요. 황도와 백도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 황도 복숭아 캔 있잖아요. 복숭아 통조림 거기 안에서 그 복숭아 통조림 향을 확 맡는데 그 향에서 단 향을 싹 다 빼면 단 느낌을 싹 다 빼면은 저는 백도에 되게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향으로 제대로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살고 그런 느낌도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온도에서 살짝 아쉬운 점은 얘네가 진짜 칠링이 잘 되면은 이따가 저 뒤에 있는 바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칠링이 잘 되면 그 꽃꿀의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도의 이슈인지 아니면 빈티지가 너무 영빈이어서인지는 저 뒤에 있는 바틀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온도 올라가기 전에 잽싸게 또 맛을 봐야 되겠죠? 어우, 좋다. 당도는 여실히 드라이. 아까의 온도에서는 오프 드라이까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온도에서는 두말 없이 드라이이고 산도는 모더레이트 플러스입니다. 잘하면 플러스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에서 끊을게요. 그리고 알코올의 느낌은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서 알코올의 느낌을 한 템포 낮춰주고 있습니다. 아까 17.8도일 때에는 이거는 무조건 14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13.5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알코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이트 와인 치고는 알코올이 굉장히 있어요. 요거는 사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위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보르고뉴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론까지 와서 론에서도 남부 론까지 오면은 위도가 계속 내려가는 거고 위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태양의 접근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숙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위도가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또 남반구의 와인도 있으니까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알코올 도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인데 바트를 시음하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도수의 느낌이 강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바디감은 어쨌든 모더레이트 플러스 동일하게 줄 수 있을 것 같고 입안에서의 풍미는 너무 좋습니다. 역시 화이트 와인은 어우 정확하게 풍미의 차이를 주는 건요. 아까 온도에서는 제가 자몽을 껍질째 먹는 느낌, 떫은 자몽 이런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자몽은 무슨 소리? 아주 달큰한 자두를 먹는 느낌까지 확 내려왔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몽이라고 하면 자몽이나 오렌지 이런 애들을 보면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껍질 대비해서 과육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두로 내려오면요. 껍질은 굉장히 얇아지면서 과육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껍질에서 과피에서 느껴졌던 그 떨떠름한 느낌은 굉장히 뒤로 빠지고
과육에서 올라오는 과일 특유의 향미. 과일의 향미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향미가 확 올라오면서 입 안에서 아 이거 비오니에네 라는 느낌을 빵 하고 때려줍니다. 너무 좋다. 이기가 샤토납 디파프 2016 빈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토납 디파프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지만은 이제 뭐 프랑스의 역사까지 가자면 이제 아비뇽 유슈 이게 다 고등학생 때 배우는 그런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교황님이 저기 아비뇽까지 잡혀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셨는데 또 이제 교황 하면은 가톨릭이고 가톨릭 하면은 또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계셨던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해서 교황의 맛이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와인을 만들었다라는 게 명칭의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샤트너프 디 파프라고 하면은 프랑스의 론의 남부 론의 아비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를 말씀을 드려야죠. 컬러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최대한 좀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받침으로 쓰고 있는 요 스탠드가 또 제가 고르긴 했지만 흰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이후로는 약간 요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와인이 2병까지이면 3병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각도를 이렇게 돌려야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다시 와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컬러 딱 보시면은 그냥 레드 컬러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탈리아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 드렸던 갈색 이런 느낌은 전혀 나오지 않은 근데 갈색의 느낌은 안 나오는데 중앙 부분의 벽돌빛으로 벌써 바뀌고 있어요. 이게 테두리 부분이냐 중앙 부분이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서는 뭐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깊고 진한 붉은색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얘가 벌써 7년 지났다고 테두리 부분에는 진짜 림 오브 더 림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물색이에요. 이거는 액체니까. 근데 그 뒤로 빠르게 벽돌빛으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가 깊은 컬러로 떨어지는데 그 깊은 컬러로 떨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한 70% 정도 지점을 보면은 벽돌빛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와인이 숙성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구분하는 분수령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어떤 핀셋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울였을 때 영상이 참 4K를 사야 되나 아무튼 싶은데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걸로만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테두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테두리 림 오브 더 림에서는 물빛입니다. 이거는 액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조명을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조명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테두리는 무조건 물빛입니다. 그 물빛의 하나의 레이어를 지나고 안쪽 부분부터는 레드 컬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서 요 정도 라인부터는 여기서부터 물빛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딥하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의 부분에서는 벽돌빛이 나옵니다. 이게 와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벽돌빛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한 여기 정도 시점부터는 딥 다크로 떨어지는 여기 정도 위치부터는 그렇게 해요. 이게 참 사람의 눈이
병렬 연산의 결과물이지만은 단순하게 화소로 환산을 하면은 1억에서 1억 3천만 화소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매체로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참 저도 설명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컬러를 가지고 있다. 이고, 그리고 후각에서는 블루베리 잼의 향이 납니다. 블루베리 잼, 누가 봐도 과일이잖아요. 네, 그 느낌. 블루베리 잼이나 플럼 잼, 일단 스트로베리는 아니에요. 스트로베리보다 훨씬 진한 그런 잼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그루나슈 쪽에서 파생되는 깊은 우디한 향이 있어요. 지금 요 와인이 이제 제가 잔 브리딩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덜 풀렸어요. 제가 이래서 이제 이 와인 오픈할 때 마지막까지 이거를 디캔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2016 빈티지의 샤트노 디 빠프, 뭐 더 라인업에 올라가는 그런 와인도 아닌, 네, 뭐 앞에 뭐 라뮬린, 라티르크, 라랑돈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샤트노 디 빠프 갖다 놓은 건데도 2016 빈티지인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시간 잔 브리딩을 했는데도 안 풀렸습니다. 덜 풀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 뒤에 되게 우디한 느낌이랑 약간 건포도의 뉘앙스까지도, 소위 말하는 3차 향까지도 정확히 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 있는 품종은 분명 GSM, 그루나슈 시라 무드베드로인데 향에서는 약간 마치 까베르네 쇼비뇽과 같은 그런 향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더의 느낌과 우디한 느낌, 거기에 약간의 스모크, 그런 스파이스까지. 그리고 향에서는 그런 어떤 2차, 3차 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과일의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과일이 그 알이 큰 과일이 아니에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정도 2차, 3차 향을 보여줬으면은 알의 느낌은 진짜 뭐 다크 플럼처럼 좀 알이 굵은 그런 과일의 느낌이어야 되는데, 또 얘한테서 연상되는 과일은 되게 알이 작은 과일입니다. 알이 작고 까만 과일, 그런 과일들이 연상돼요. 뭐 블랙커런트라던가 이런 느낌. 절대 알이 큰 과일이 연상되진 또 않아요. 그건 또 희한하네. 그럼 또 이제 열심히 향을 맡았으니 맛을 봐야겠죠. 우와, 입에서는 드라이한데요, 누군가는 오프 드라이를 할 것도 같아요. 이 건포도 느낌이, 3차 향에서의 건포도 느낌, 건 과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와. 그리고 산도는 로우 아니면은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 마이너스 정도, 산도가 없진 않고요. 타닌이 본인들은 홈페이지에서 피셜 둥글다고 했는데 둥글긴 무슨, 타닌이 있긴 있어요. 명확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잔 브리딩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세요. 얘가 물론 저는 이제 사전 정보로서 얘 알코올 도수가 15도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제가 그냥 그 정보 없이 마셨어도 얘는 15도 혹은 15.5도를 줬을 것 같아요. 마시고 나서 심지어 제가 전작으로 14도짜리를 3잔을 마신 건데도, 마시고 나서 이 위장 안에서 새롭게 훅 하고 끼쳐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디감은 풀바디로 줘야 될 것 같고요. 입에서의 풍미 강도는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건 과일의 느낌이 가장 세게 치고 올라와요.
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건과일의 느낌이 올라오는데 또 뒤에 우디한 느낌 그리고 스모키한 느낌 약간 과일이 아닌 그런 느낌이 빠르게 치고 오면서 건과일의 느낌을 덮어버립니다.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와인이라고 하면은 과일의 느낌이 있어야지 얘는 과일로 만든 거니까 라는 그런 뭐 주의자인데 과일주의자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근데 얘는 건과일의 느낌을 입에서 한번 탕 때려준 다음에 그 뒤로 바로 과일이 아닌 되게 스모키하고 되게 우디하고 좀 매캐한 그런 느낌 혼연의 느낌을 뒤에 지배적으로 주거든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피니쉬에서는 그 진득한 과일의 느낌 피니쉬에서는 그냥 전형적인 빨간 과일 그 느낌을 그냥 있는 대로 쫙 깔아주기는 하는데 공백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입에 확 들어왔을 때는 되게 건 크랜베리, 건 포도, 진짜 건 블랙베리. 소위 말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그 파운드 케이크인데 블루베리 파운드 케이크 이런 거를 먹으면은 그 블루베리 뉘앙스가 입에 확 끼쳐 올라오거든요. 그 한 입 했을 때 그러면서 블루베리 파운드 케이크는 먹고 나면 이제 수분감이 없으니까 파운드 케이크니까 입 안에 되게 건조함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되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루베리 케이크랑 딜, 그러니까 허브죠. 블루베리 케이크랑 딜이랑 자몽 제스트를 같이 한 입에 넣으면 지금 제가 이걸 마시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딱 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요소가 나쁜 건 없어. 근데 뭔가 되게 뻑뻑한 느낌? 이게 또 타닌이 뻑뻑한 건 또 아니에요. 타닌은 풀어질 만큼 그래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풀어져 있어서 타닌이 되게 바늘처럼 콕콕 찌른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타닌은 좀 라운딩된 타닌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빡빡한 느낌. 입안에서 수분감을 쫙 뺏어가는 느낌. 그래서 얘네가 왜 이 와인을 가지고 20년을 숙성해도 된다고 봤을지 알 것 같아요. 내려갔든 안 내려갔든 얘가 이제 버킷에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리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스 버킷에 샤테르 디파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꼬띠르론 블랑을 제발. 아우 좋습니다. 8.3도 2기갈 꼬띠르론 블랑 2021 빈티지입니다. 시음 온도는 8.3도입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은 아까 경상 초중반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노즈 그리고 팔렛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도대까지) 내려오면은 역으로 향이 굉장히 좀 갇혀있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향이 피어날 거라는 기대감만 풍겨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인들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10도가 가장 적절한 온도인 것 같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고요. 네. 8.3도인 현재 상태에서는 되게 향이 갇혀있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갇혀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비오니의 특유의 아카시아 꽃 같은 하얗고 작은 꽃의 뉘앙스 플러스 다른 품종에서 기인하는 밀키한 느낌 혹은 실키한 느낌 그런 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아카시아 꽃 이제 이 정도로 술을 먹으니까 혀가 꼬이네. 아카시아 꽃꿀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꿀은 소위 말해 뭐 사양꿀, 잡꿀, 땡땡꿀 이렇게 나뉩니다. 사양꿀은 꿀벌한테 이제 설탕물을 먹여서 나오는 게 사양꿀이고, 잡꿀은 어떤 꽃에서 꿀을 따는지 모를 때가 잡꿀이고요. 아카시아 혹은 뭐 땡땡꽃, 무슨 꽃 이럴 때에는 그 꽃밭 쪽에서 꿀이 따왔을 때를 쓰거든요. 그런데 얘는 되게 아카시아 꽃꿀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온도, 이 8도, 9도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되게 비오니의 느낌인데, 다시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얘네 뭔가 그 북부 론 걸 쓴 것 같아요. 남부 론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어떡해? 어떡, 뭔가, 뭔가 그냥, 이거는 그냥 뭐랄까, 마치 이름에서 거짓말은 없잖아요. 꽃도 늘 론이잖아요. 그래서 론 지역인데 그 안에 원래 다른 대부분의 애들은 보편적으로 남부 론의 포도로 만드는데 얘네는 북부 론에 그걸 쓴 것 같아요. 굉장히 플라워리하면서 되게 요거티한 느낌을 2021 빈티지에서부터 주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저번에 알마베아 때도 그랬고 그 몇 개 이거는 그냥 보이면 구입하셔라라고 얘기 드린 게 있는데, 뭐 로랑 미켈이라던가 알마베아라던가 저는 진짜 그 2만 원 언더에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온도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와인을 마실 때 시음 온도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진짜 이건 잔인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잔인하다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다 알 겁니다. 뭐 그래, 최근에 나온 것부터 얘기하자면 뭐 세로, 질로이즈백, 뭐 그 뒤로 뭐 처음처럼이든 참이슬이든 뭐 한라산이든 뭐 시원이든 이런 소주, 대한민국 소주는 얼음에 가깝게 해서 슬러시처럼 먹을 때랑 거의 상온에 뒀다가 먹을 때랑 하늘과 땅 차이 맛이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축약해 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도는 드라이이고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도 오프 드라이와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이건 이제 남부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이지만 드라이이고, 산도는 모더레이트 플러스입니다. 알코올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모더레이트 플러스예요. 왜냐면 이제 누가 먹어도 이거는 13.5도 언더로는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인데 입안에서의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와, 내일 출근만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이거 깔끔하게 다 비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음. 그리고 저는 둘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둘 다 이해되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체 요리, 샐러드, 에이지언 푸드라고 했는데 에이지언 푸드를 왜 넣었을지 이해가 돼요. 진짜 그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와인 서치에서 치킨 앤 터키라고 얘기했을지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이거 먹고 나서 정말 너무 땡기는 게 치킨 샐러드, 치킨 랩 이런 거, 맥도날드의 이제 스낵 랩 이런 게 너무 땡겨요 진짜. 오늘 전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와. 이기갈 샤트너 디팝 2010
2016 빈티지입니다. 와우. 온도를 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본인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6도에서 18도 사이가 가장 맛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칠링을 해서 13.7도까지 낮춰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와인을 마실 때 뭐 화이트 와인도 그렇고 스파클링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살짝 낮은 온도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온도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한겨울에 야외에서 마시는 게 아닌 이상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와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지금 이 실내 온도도 셀시우스 22도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마저도 이 와인의 이 잔에 있는 이 액체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마시고 그 온도에서 제가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샤트너 디파프 2016 빈티지 온도는 13.7도로 맞춰놓은 이 글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할 건 아니라서 노즈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되게 반칙스러운 향이에요. 되게 향이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보르도 블렌딩이 갖고 있는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이 갖고 있는 그런 치트키스러운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블렌딩 레이쇼를 향으로 따라오는데 얘네는 다른 지역이란 말이죠. 다른 지역의 다른 와인, 다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란 말이죠. 향에서 완결성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누군가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향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르도랑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 13.7도를 맞춰놓은 샤토 디파프 2016 빈티지에 대해서 보르도 와인이랑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향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래? 아니 앞서까지 진짜 얘를 이만큼까지 비울 정도로 마시고 얘도 이만큼 비웠고 여기 담았지만은 갑자기 정신이 확 깰 정도로 내가 그동안 마셨던 보르도 와인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인지 부조화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얘는 누가 봐도 샤토네 디파프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남부 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따라서 이걸 향을 맡는데 제 코는 야 이건 보르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와. 물론 보르도 중에서 좀 많이 들큰한 보르도긴 한데 좀 많이 들큰한 그거긴 한데 와 이거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되게 허베이셔스하면서 과일의 풍미는 있는 대로 아니 과일의 풍미가 더 크긴 커요.
보르도 중에서도 얘를 만약에 제가 고르라고 하면 보르도 좌안입니다. 좌안에서도 남쪽일 거야. 그렇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래? 남쪽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뭐 생테밀리옹 쪽으로 가던가 그렇게 해서 좀 메를로 비중이 높던가 뭐 이런 거긴 할 텐데 와 뒤로 갈수록 이제 급격히 이 메를로 풍의 그 들큰한 느낌 이건 뭐 메를로 때문이 아니고 그라시 때문이지만 아무튼 그 느낌이 확 올라오는 풍은 있는데 야 재밌다 좋다 지금 국내에서 2016 빈티지는 남아있는 데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다 세트 메뉴로 떨었겠죠. 다 소진했겠지. 우리 신세계 LMB가 다 냅다 털었겠지. 아유 진짜 그렇긴 한데 아무튼 향이 너무 괜찮아요. 좀 샤토네프 딥바쁜데 뭐. 아 진짜 치사할 정도로 맛있네. 아 참. 이 정도 온도에서 마시니까요. 얘는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이 블렌딩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GS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나슈, 시라, 무르베드로 뭐 근데 뭐 여기 들어간 거는 이제 GMS긴 하지만 그로나슈 70, 무르베드로 15, 시라 10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들어간 품종들의 앞글자를 따서 GS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MSG라고 이제 섞어서 어순만 바꿔서 MSG라고 해서 우리 MSG 들어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진짜 아 진짜 MSG 내가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네요. 진짜 얘 진짜 되게 치사한 맛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이건 와 진짜 미원이라니까요. 미원 이건 진짜 라면처럼 딱 그런 검증된 맛.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와 진짜 이건 반칙이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라면 같은 맛이에요. 라면이 뭐 그래요. 라면이 막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본능적인 약간 나한테 소구하는 그 바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이 샤토네프 디파프라는 이름하고 전혀 다르게 되게 사탄의 음식 아닌가 사탄의 음식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야 진짜 진짜 악마적인 맛이라니까요. 맛있어. 근데
그 맛을 어떻게 쪼개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진짜 이게 MSG구만. 아 진짜 맛이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